이번 시간은 6장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자화된 물체가 만드는 자기장. 그래서 이제 자성, 자화밀도, 속박전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물질에서부터 이제 자성이다. 그 영어로 이제 매그네티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자 내 전자의 스핀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스핀을 좀 알려면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원자 내의 전자는 각 이제 그 자전하는, 스스로 자전하는 스핀 효과가 있고, 이 그림은 지금 전자가 지금 자전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른손 법칙을 써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전하는 그런 전자. 또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자전하는 전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를 스핀업 상태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전자, 왼쪽처럼 자전하는 전자를 스핀 다운 상태라고 하는데, 전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보통 그래서 매그네틱 모먼트가 아래쪽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전하는 전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공전하는 전자의 경우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다이폴 모멘트가 왼쪽으로 만들어지듯이, 자전하는 전자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전하는 전자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 때문에 다이폴 모멘트가 아랫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쪽이 바로 이제 N극에서 나와서 이제 S극으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놈도 오른쪽에 있는 놈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다이폴 모멘트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전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쌍으로, 원자 내에서 전자가 이제 쌍으로 존재를 하면 항상 전자쌍은 한 놈은 스핀이 업, 다른 놈은 스핀이 다운 이런 식으로 주어져 가지고, R자로 보면은 R자 매그네틱 모멘트 항상 0이 됩니다.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한 놈이 스핀 업이면 다른 놈이 이제 스핀 다운이 돼서 R자로는 이제 0이 되는데, 그다음 이제 R자로 0이 안 되게끔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원자 내의 전자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면, 그렇게 홀수계로 이루어진 전자는 페어가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는 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R자로 매그네틱 모먼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성이다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의 매그네티즘, 자성이 존재하는데, 그 세 가지 종류의 자성은 우리가 이제 강자성이라고 하는 페로매그네틱한 머티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페라매그네틱이라고 써 이제 상자성이라는 것이 있고, 영어로 이제 다이어매그네틱이라고 이제 반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 외부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상 페어로 존재하면 알자 매그네틱 모멘트가 없다고 했죠. 이 경우는 이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요놈은 반자성은 알자 매그네틱 모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이제 짝수 전자만의 경우에만 항상 성립하고, 일반적으로는 홀수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뭐 상자성처럼 어쨌거나 매그네틱 모멘트 효과가 존재하고, 강자성인 경우도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외부 자기장을 쭉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놈은 상자성하고 강자성은 자기장 방향으로 스핀이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반자성인 놈은 자기장 방향으로 스핀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자기장을 걸었을 때 자기장 방향으로 스핀이 정렬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물질들이 자화가 되긴 하지만 그 자화되는 성질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놈은 반자성으로, 어떤 놈은 상자성으로, 어떤 놈은 강자성으로. 보통은 이제 자기장 속에서 물질이 이렇게 스핀이 정렬되는 거를 우리가 매그네타이즈 된다, 이게 자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화되는 정도가 매우 매우 강하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강자성이라고 하고, 그 강자성보다는 좀 덜 자화가 되면 우리가 상자성,
이제 반자성은 성질이 좀 다르게 되죠. 이러한 강자성 물질은 뭐냐면 전이금속, 트랜지션 머티리얼, 메탈 그래가지고 철, 니켈, 뭐 코발트 이런 놈이 이제 강자성 물질들이고 상자성은 뭐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산소 분자 이런 놈들이 그 상자성이고 반자성은 뭐 네온, 뭐 질소 분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 다이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어떤 단위 최적당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자화 매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영어로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 대문자 M으로 쓰는데 그걸 번역할 때는 이제 자화 밀도라고 이제 많이들 번역을 합니다. 조금 용어상에 약간 헷갈림이 좀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편극 밀도는 단위 최적당 전기쌍극자 모멘트에서 우리가 P 이렇게 썼죠. 그거하고 거의 같은 게 비슷한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자화된 물체가 만들어낸 그 벡터 포텐셜은 어떻게 해서 하느냐? 먼저 자기 쌍극장 모멘트 M이 만들어내는 벡터 포텐셜, M에 의한 벡터 포텐셜은 우리가 4파이분의 뮤제로 요 이제 그 컬리 R 제곱분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크로스 R 헷 요놈의 그 단위 벡터로 나타내서 이제 한 개의 자기 쌍극자가 만드는 벡터전이 이렇게 구했죠. 근데 그게 이제 한 개의 자기 쌍극자가 아니라 이게 R 컬리 R은 R 마이너스 R 프라임이라는 거 알고 이 자화된 물체가 있습니다. 자화된 물체에 의한 이 토탈 벡터 포텐셜을 구하면 요 놈은 이제 어떤 단위 최적당 d 타워 동안에 d 타워 안에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마그네타이제이션 자화 밀도라고 하는 건 단위 최적당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매그네타이 자화 밀도라고 했죠. 그래서 스몰 m은 large m times d 타워가 되니까 이 전체 자화된 물체에 의한 토탈 벡터전이는 스몰 m 자리에 m d 타워 프라임 그리고 그놈을 모든 최적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화된 물체에 대한 어떤 임의의 한 지점에서의 벡터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놈의 물론 이제 이 자화된 물질은 다 R 프라임에 대한 함수예요. 이 R 프라임 전체를 다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R 제곱분의 R 햇이라고 하는 놈은 그 R이라고 하는 놈으로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지만 이 R 프라임 된 좌표로 미분을 취하면 플러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프라임 델 프라임의 1 over R 이 부호가 프라임은 뭐냐면 R 프라임으로 미분해라 그리고 이 프라임이 없는 놈은 R로 미분해라 이제 이런 놈입니다. 이걸 이게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R 프라임으로 이제 바꿔주면 요놈 벡터 포텐셜은 M의 R 프라임 매그네타이제이션 크로스 프로덕트의 R 제곱분의 R 햇은 플러스 부호 델 프라임의 1 over 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여기에는 수많은 이제 벡터 그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는데 어떤 스칼라하고 벡터의 컬을 취해주면 컬 FJ는 F 컬 J 마이너스 J 크로스 그레이디언트 F 이렇게 되는데 요 지금 M 크로스 그레이디언트 1 over R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J 크로스 그레이디언트 F의 꼴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제가 얘 빼기 얘로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놈은 만들어 주면 F 그레이디언트 J에 해당되는 게 1 over R 델 프라임 컬 M이죠. 컬 J에 해당되는 게 컬 M이고 그 다음에 컬 FJ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컬 F가 1 over R의 M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은 지금 이게 마지막 놈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놈을 얘 빼기 얘로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두 개가 다 최적 적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 포텐셜은 1 over R에 컬 M 마이너스 컬 R분의 M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두 번째 놈을 제가 파란색으로 취한 거는 이 놈을 또 다른 놈으로 변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이미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하나는 R의 함수로 주어지는 벡터가 있고 또 다른 놈은 그냥 상수 벡터예요. 컨스탄트 벡터. 컨스탄트 벡터인데 그 어떤 두 벡터의 곱을 다이버전스를 취해서 최적적분한 놈은 그 벡터를 면적적분, 최적을 둘러싼 면적적분, 이게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다이버전스 벡터 d타우는 그 벡터 .da, 그쵸? 이렇게 주어지고 요 놈은 다시 이제 왼쪽에 있는 놈은 두 벡터의 다이버전스 A 크로스 B의 다이버전스는 B 닷컬 A 마이너스 A 닷컬 B가 돼서 요 놈을 제가 A를 V, 뭐 C를 B로 나타내지만 두 개의 벡터 아이덴티티로 나타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최적적분은 C 닷 컬 V 마이너스 V 닷 컬 C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으로 이제 최적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바꿔준 아이덴티티고 그래서 두 놈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요게 제가 벡터 자체를 C라고 하는 놈을 컨스탄트로 잡았기 때문에 컨스탄트 벡터의 컬을 취해주면 늘 0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컨스탄트 벡터는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0이 아닌 놈 중에 이 놈은 C 닷 인티그랄 컬 V D 타우는 V 크로스 C 닷 DA가 됩니다. 그래서 EC하고 EC는 이제 같은 C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다시 보면 얘는 이제 DA를 A라고 볼게요. 그래서 A 닷 B 크로스 C의 형태가 되잖아요. A 닷 B 크로스 C는 B 닷 C 크로스 A 또는 뭐 C 닷 A 크로스 B 이게 사이클릭하게 퍼뮤테이션 되는 순열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이 C도 바깥으로 빼내고 싶어요. 얘처럼. 그래서 얘는 C 닷 A 크로스 B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요놈은 C 닷 얘가 A, DA 크로스 B에 해당되는 게 V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쪽에 좌변하고 우변을 다 이제 C 닷을 공통인수로 빼낸 거예요. 그리고 얘는 DA가 앞으로 있으니까 DA를 뒤로 보내려면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C 닷 V 크로스 DA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어떠한 벡터의 컬을 취한 놈의 최적적분은 컬 V D 타우는 마이너스 V 크로스 DA하고 같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컬의 어떤 벡터의 컬을 취해서 최적적분한 놈은 그 놈을 면적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기 부호가 바뀌고 그 벡터 크로스 DA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놈은 뭐냐면 요 놈을 이제 면적적분으로 바꿔주는데 이쪽 이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면적적분에 요 V에 해당되는 게 R분의 M이 V에 해당되고 V 크로스 DA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프라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면적적분으로 바뀌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화된 물체가 만드는 전위는 R분의 1의 컬 M의 최적적분 더하기 R분의 1의 M 크로스 DA 프라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최적적분과 하나의 면적적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 놈은 제가 이렇게 정의할게요. 얘는 4파이분의 뮤 제로의 최적에 대해서 R분의 JB D 타우 프라임 더하기 4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KB 하고 DA 프라임 요 놈은 이제 스칼라 요 놈은 벡터 네, 요 놈은 스칼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운드 커런트 속박전류 덴시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정의했냐면 KB라고 하는 거는 M 매그네타이제이션 크로스 요 DA 프라임은 그 벡터는 스칼라가 DA 프라임이고 방향이 N 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 크로스 N 햇 DA에 해당되는 N 햇하고 DA 썼고 M 크로스 N 햇에 해당되는 게
요 KB라고 하는 벡터로 나타내졌고 그 놈을 표면 속박 전류 밀도 Surface Bound Current Densit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면 속박 전류 밀도. 그 다음에 JB는 어떻게 된 거죠? JB는 컬 앤 매그네타이제이션의 컬을 취한 놈하고 같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프라임 이런 거는 제가 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B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의 컬을 취한 놈을 Volume Bound Current Density 최적 속박 전류 밀도. 그 다음에 매그네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면적의 수직한 그 유닛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준 게 표면 속박 전류 밀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 편극된 물체가 만드는 전위, 일렉트릭 포텐셜을 그 폴라라이즈 된 물체가 만드는 전위는 이렇게 그 표면 속박 전하 밀도하고 최적 속박 전하 밀도로 나타내지는 것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R분의 1에 비례하지만 하나는 그 최적 전류 밀도로 적분해주고 하나는 표면 전류 밀도로 이렇게 적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이 자화된 물체가 만드는 전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제 6-1은 뭐냐면 find the B field produced by unit. 우리가 균일하게 자화된 구가 있는데 반지름이 R로 균일하게 자화된 구가 만들어내는 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화 밀도가 매그네타이제이션이 균일하대요. 크기는 M, 방향은 Z 핵방향.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좌표를 쓸 때는 항상 Z hat이라고 하는 놈을 R과 세타로 나타내주면 이게 코사인 세타 R hat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세타 hat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는데 매번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놈을 좀 쉽게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Z hat 크로스 R hat은 A 크로스 B는 항상 둘 사이의 사이각이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나와서 얘는 코사인 세타의 R hat 성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면에 세타 Z hat을 세타 hat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얘는 코사인 세타의 R hat보다 90도만큼 더 돌아갔죠. 그래서 사이각이 코사인 사이각인데 사이각이 세타가 아니고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게 R hat하고 세타하고 사이에 그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Z hat하고 세타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세타 hat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Z하고 R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Z hat 크로스 R hat은 사인 세타의 방향은 이 Z하고 R이 만드는 면적의 수직한 방향, 그게 phi hat이에요. 그래서 Z 크로스 R hat은 사인 세타의 phi hat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항상 구좌표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아이덴티티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이러한 그 균일한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한 표면 전류 밀도를 속박 전류 밀도를 계산해주면 속박 전류 밀도는 컬 M이라고 했는데 매그네타이제이션이 균일하면 요 놈은 컨스턴트 벡터에 해당되네요. 컨스턴트 벡터는 컬을 취해주면 여기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박 전류 밀도는 없습니다. 그쵸? 속박 전류 밀도는 없고 표면 전류 밀도는 M 크로스 N hat인데 N hat은 뭐냐면 방향이 R hat이 바로 이 경우에는 M hat이니까 M 크로스 R hat은 뭐냐면 M은 Z hat 방향 그 다음에 Z하고 R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그 둘 사이의 사이각이 사인 세타의 방향이 phi hat. 그래서 얘는 크기가 M, 사인 세타의 phi hat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이 균일하게 자화가 된 구 같은 경우에는 속박 전류 밀도는 없고 표면 전류만 이렇게 그 표면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좀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참고로 표면 전하가 고르게 퍼진 구껍질에서 표면 전류 밀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표면 전류 밀도 K는 시그마 V 이렇게 쓴다고 했죠. K는 시그마 V.
그 V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V는 요게 이제 요거 빙글빙글 되면 오메가 크로스 R. V라고 선속도 V는 각속도 곱하기 반지름 오메가 크로스 R이 V가 되는 거고 오메가 크로스 R은 오메가가 이쪽 방향 R이 이쪽 방향이니까 얘는 오메가 R의 사인 세타의 파이 햇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가 Z축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게 오메가 시그마 오메가 R의 사인 세타의 파이 햇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 자화된 매그네타이즈된 공, 자화된 공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 하고 이 자재 표면 전하가 고르게 퍼진 공껍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같으냐 하면 이때 매그네타이제이션의 크기가 시그마 오메가 R로 바꿔주면 서로 이제 바꿔주면 그러면 우리가 자전하는 고껍질이 만드는 자기장과 자기장 문제를 활용해서 자화된 공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5-11번 예제에서 이 면전화 밀도가 고르게 퍼진 시그마에서 우리가 이제 벡터 포텐셜을 안쪽에서의 벡터 포텐셜, 바깥에서의 벡터 포텐셜은 다 phi 방향이고 그거로부터 이제 컬을 취해주면 벡터 포텐셜의 컬을 취해주면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 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안쪽에 있을 때 국껍질 안쪽에서의 자기장은 시그마 오메가 시그마 R의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방향은 이제 오메가 이 Z축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 그 M이 균일하게 자화된 문제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때 매그네타이제이션하고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관계식은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자화 밀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가 이제 센터에 이렇게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있으면 요는 이제 안쪽에서 구 안쪽에서 균일하게 자화된 구의 안쪽에서의 매그네틱 필드를 구해라. 그럼 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시그마 R 오메가에 해당되는 게 M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안쪽에서의 자기장을 계산하면 그 값은 3분의 2 뮤제로 요 놈을 이제 M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매그네타이제이션으로.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이 쭉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는 자기장, 아웃사이드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다이폴 모멘트가 센터에 있고 센터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듯이 구하면 됩니다. 그 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4파이 R 3승분의 뮤제로 3 곱하기 M 닷 R 햇의 R 햇 마이너스 M 이렇게 구하면 요 바깥에서 요 자화된 M이 만드는 자기장이 되고 그 스몰 m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라지 m으로 바꿔 라지 m이잖아요. Z축 방향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바운드 커런트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바운드 커런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는데 좀 정성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자화된 물체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 속박전류 J하고 KB에 의한 자기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JB는 부피 전류 밀도는 컬 M, 그 다음에 표면 전류 surface current density 표면 전류 밀도는 M 크로스 N 햇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휴리스틱한 어프로치로 우리말로는 이제 발견적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대체 표면 전류 밀도는 뭐고 부피 전류 밀도는 뭐고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놈은 이제 고르게 자화된 얇은 판이에요. 두께가 스몰 t로 고르게 자화된 판이고 이 자화된 판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원자들에 의한 그 전류고리 다이폴들이 이렇게 수많은 다이폴들이 있을 테고 이 다이폴이 원자가 하나의 다이폴 역할을 해주게 될 거예요. 전류고리 역할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그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자화가 됐는데, 요 놈은 전류고리를 보게 되면 요 서로 겹치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 전류는 그 오른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전류고리는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니까 요 놈은 전류고리 겹치는 부분은 다 이게 전류의 방향이 크기가 아니, 전류가 이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게 되면 다 상쇄가 이렇게 된다. 안쪽에 있는 고리가 겹쳐지는 부분은 다 상쇄가 되고, 네트로 보면 인터널 커런트는 그래서 그걸 인터널 커런트라고, 네트로 보면 바깥에 있는 전류는 쌍이 없잖아요. 페어가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전류만 네트로 남아서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R자로는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주게 돼요. 이거는 전자 하나로만 만들 수 없는 그 현상이고,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서로 이렇게 전류고리를 만들어서 내부 전류를 캔슬시키고, 바깥에 R자로 네트로는 바깥에 이게 띠처럼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하나의 다이폴을 보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단면적이 A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두께가 T라고 했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하고 매그네타이제이션의 관계는, 매그네타이제이션 자화 밀도는 단위 최적당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엘리먼트 하나로 보면 M은 large M times 볼륨이 뭐죠? 면적 곱하기 두께, 높이 해서 A 곱하기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하고 전류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죠? M은 전류 I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리가 만드는 단면적. 그래서 두 식을 이용해주면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M을 스몰 a로 나눠준 거니까, 그놈은 전류 I는 매그네타이제이션 곱하기 이 두께, 폭입니다. 폭. I는 M times T.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요 놈으로부터 우리가 전류 밀도를 surface current, 표면 전류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표면 전류는 뭐냐면 I는 표면 전류 밀도 곱하기 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표면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요거는 단위 길이당, I는 단위 길이당 흐르는 전류니까 거기에 폭을 하나 더 나눠줘야지 두 놈의 단위가 같잖아요. 그래서 I는 항상, 전류 I는 표면 전류 밀도 곱하기 폭, 혹은 KB는 I over T분의 I. T분의 I가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그게 바로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전류 밀도가 매그네타이제이션하고 크기가 같구나. 근데 이거는 표면 전류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표면 띠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전류의 방향이, 표면 전류의 방향이 전류 I의 방향하고 같을 테고, 매그네타이제이션은 이게 Z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벡터로 나타내주면, 얘는 M 크로스 N 햇, N 햇은 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단위 벡터를 N 햇으로 했어요. 그래서 M 크로스 N 햇을 해주면 여기 D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게 이제 표면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 전류 밀도 KB는 M 크로스 N 햇이구나. 그래서 M이 있고 N 햇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전류는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안 흐르게 되죠. 그게 표면 전류는 이게 그 면의 수직한 방향, 큰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특징도 이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자화된 물질은 수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원자들이 만드는 전류고리,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이렇게 수많은 전류고리가 이렇게 막 흐르는 상황인데, 내부적인 인터널 커런트가 다 캔슬이 돼서 거시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자화된 물질은 전류가 표면에만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스코픽하게는 표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한 전류를 우리가 속박 전류다, 이렇게 바운드 커런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현상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제 거시적으로는 전류가 마치 그냥 이렇게
자화의 현상은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표면에만 전류가 속박돼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부피 전류라고 근데 이제 부피 전류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자화가 균일한 거를 봤는데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비균질하면 균일하지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내부 전류가 서로 다 캔슬이 되지 않아요. 이 경우는 지금 자화 밀도가 매그네타이제이션이 균일한 경우에 얘기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내부 전류가 다 캔슬이 된다고 했는데 요게 균일하지가 않고 내부 전류가 캔슬되지 않는 경우 지금 보면은 이 자화 밀도가 Z축 방향으로 서로 균일하지가 않아요. 이쪽에 있는 자화가 좀 더 크고 이쪽은 이제 자화 밀도가 이제 좀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비균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지금 그 각각의 비균질한 그 자화 밀도에 의한 커런트 룹 두 개를 인접한 두 개를 그린 건데 요 놈은 지금 요 경우에 요 서로가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겹쳐지는 부분에 작은 자화 밀도를 가진 놈은 겹쳐지는 부분이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요 큰 놈은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X축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 두 놈이 겹쳐지면 전류의 차이가 생기겠죠. 전류의 차이는 그 플러스 요 큰 놈은 X 방향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그 작은 놈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한 놈은 플러스 y 플러스 dy에 있는 놈은 플러스 그 다음에 y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에서 요만큼의 전류의 차이가 X축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이게 미분의 개념이죠. 요 놈은 뭐냐 하면 y에 대한 Z 컴포넌트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고 그다음에 dy를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마치 이제 델타 y를 나눠주고 델타 y를 곱해준 다음에 그 델타 y라고 하는 놈을 무지무지 작게 한 포인트로 보내주면 그게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의 개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뭐냐면 제가 이 놈은 결국은 dy, dz를 해주면 이게 이제 최적이 되는 거죠. 최적곱 전류는 어떠한 전류를 요 면적이 되는 면적으로 그러니까 dy, dz로 나눠준 게 그게 이제 그 최적 전류 밀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전류 밀도 x축 방향의 차이니까 x축 방향의 최적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 그래서 dy, dz가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전류와 최적 전류 그 전류와 부피 전류 밀도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JB 그 최적 전류 밀도의 X축 성분은 D 파셜 DMG 파셜 MG를 Y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하고 같다. 그러면은 이 X축 방향의 전류의 차이는 이러한 구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매그네타이제이션이 Y축 방향으로도 비균질한 경우에도 X축 방향의 커런트의 차이가 생기죠. 요 놈은 이제 매그네타이제이션이 큰 놈은 요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작은 놈은 요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까 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X축 방향에서 요 겹쳐지는 부분에서 X축 방향의 전류의 차이는 이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네요. 부호가 큰 놈이 매그네타이제이션 큰 놈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작은 놈이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니까 전체적으로 부호만 마이너스로 제가 바꿔 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z에 대한 미분을 취해주면 편미분을 취하면 되고 이 놈은 이제 dmy, dg에 dg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놈은 이제 다시 제가 예를 갖다가 그 부피 전류 밀도의 x축 방향 성분인데 x축 방향 성분은 이 경우에는 요란 구조에서는 마이너스 d 파셜 my 파셜 g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3차원으로 한꺼번에 겹쳐 놓으면 X축 방향에서의 전류의 그 차이는 이러한 그 Z 방향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비균질한 거하고 Y축 방향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비균질한 거를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놈을 계산을 해주면 JBX 성분은 DMG dy 마이너스 DMY dg가 됩니다. 요 놈은 뭐냐면 매그네타이제이션의 컬을 취하고 그 중에 X 컴포넌트를 픽업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전류 밀도, 부피 전류 밀도의 X축 성분을 계산하는 것과 같고, Y 성분, Z 성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부피 전류 밀도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의 컬을 취하는 것하고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매그네타이제이션이 그 자화되는 정도가 비균질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 부피 전류 밀도가 생기게 됩니다.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일정하면 부피 전류 밀도가 없고, 그 부피 및 전류 밀도가 생기면 당연히 요놈이 다이버전스 J는 0을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컬은 항상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피 전류 밀도는 자화 밀도가 비균질한 경우에 부피 전류 밀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가 표면 전류 밀도와 부피 전류 밀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보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